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당분간 제한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 공급하는 마스크 수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불교가 산문 폐쇄와 함께 일체 대중 모임을 멈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안팎으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 코로나 선제 대응이 갖는 의미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에 둔 공업과 인드라망 사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과 BTS의 인기몰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신한류붐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템플스테이 등도 관광 활성화 등과 맞물려 별도의 피해 대책을 세울 것을 시사했습니다. 동안거 천막결사의 현장 상월선언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수행자를 만나보는 순서,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을 만나봅니다. BBS가 만난 사람에서는 조선 불교도 연맹을 주제로 한 첫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한 불교계 대북교류의 선구자 법타 스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당분간 제한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에 공급하는 마스크 수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은 제한됩니다. 첫 소식 박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됐습니다. 밤새 기다려 겨우 구매할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등 모든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해외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매점 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산업체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량도 제한됩니다. 9일부터 1인당 일주일에 2매 약국과 농협, 우정사업본부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하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도 도입됩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구매 이력을 확인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학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리 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오거나 여권이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 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1인당 일주일에 2매 이외 중복 구매는 차단되고 이를 위해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 이력이 체크 관리되어 1인이 일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시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국가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분증 지참과 구매 확인 과정 등에서 약국별, 동네별로 한동안 혼선과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와 한반도 정세 등을 담은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위로의 뜻과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가 담겨 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진솔한 소회와 입장도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불교가 산문 폐쇄와 함께 모든 대중 모임을 멈추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 안팎으로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발언과 법문 등을 통해 불교계의 코로나19 선제 대응이 가는 의미와 공동체 정신을 바탕에 둔 공업과 인드라망 사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조계종을 찾은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종교계 중 제일 먼저 산문 폐쇄 등으로 적극 대처한 불교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른 사회 모든 부분들이 좀 함께 배우고 따라야 될 일이다. 같은 날 원행 스님은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처럼 사회의 아픔이 곧 종교계의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뭐 종교뿐이 아니라 뭐 온 천지가 다 한 몸이라고 하는 인드라망의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드라망 사상을 바탕으로 보면 코로나19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겪고 다 함께 이겨내야만 하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2일 새해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원행 스님이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업으로 생겨났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럿이 지금 공업을 짓고 있어요. 그 공업 때문에 뭐 바이러스다 뭐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같이 안 살 수도 없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불교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사회 참여는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행과 깨달음은 자비의 바탕이 되고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보살불교가 되고 보살불교는 바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보살불교입니다. 나와 남을 함께 일시성불하자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남을 함께 수행하고 기도하는 이는 조계종이 오는 9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 정진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호국과 호민을 실천해온 한국 불교의 사상적 기반들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종단 교역직 스님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등 비구니회 집행부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도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금 2,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비상시국의 정부 방침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찰 등 방역을 잘해야 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사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성을 모아 함께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9월로 연기된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기공식과 관련해 보건소가 들어서는데 비구니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 고맙고 기대가 된다며 비구니회에서 보건소 운영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보이스피싱과 허위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난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가짜 문자, 스미싱 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떴고 자동으로 앱이 설치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성 앱은 휴대폰을 원격 조정해 은행 계좌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진자를 사칭해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장 방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수상한 전화에 대응하지 않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되고 앱 설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앱을 이미 설치해버렸다면 앱을 즉시 삭제하시고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금융당국은 정부기관에서 발송하는 코로나19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앱 설치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계좌로 돈을 이체 송금했다면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감원에 전화하셔서 돈을 송금 이체한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돈 내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체 이후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 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허위 정보를 보내는 전화번호와 악성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공조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재난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스미싱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과 BTS의 인기몰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신한류붐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템플스테이 등도 관광 활성화 등과 맞물려 별도의 피해 대책을 세울 것을 시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평가는 영화 기생충이나 BTS가 앞장서 일으킨 새로운 한류의 역대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 신한류 확산을 위해 올해 업무 계획은 공세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2020년 업무 계획의 비전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로 설정하고 문화산업, 신한류, 문화향유, 문화생태계라는 키워드로 4대 전략과 12개의 대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산업은 경제 활력에 방점을 뒀습니다. 역대 최초로 해외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900억 원 규모의 인재 양성이나 콘텐츠 개발 등 전방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관광산업도 방한관광 맞춤형 전략이나 한류 등 관광상품 육성 등으로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핵심 콘텐츠,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부분도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불교계 차원의 선제적인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이라든가 피해 대책에 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지금 추경하고 앞으로 추경도 지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그 조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준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도 도쿄올림픽의 무탈한 준비와 함께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신한류를 국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통문화의 해외 수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강 상태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여전히 교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남북 교류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 지속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위기를 쉽지는 않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추모 달해제가 봉인됐습니다. 추모 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방장 성파 스님 등 통도사 주요 스님들만 동참한 가운데 추모 입정과 헌다, 파산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역대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통도사 부도전에서 야부당 초우 스님 부도탑 제막식도 마련됐습니다. 문도 대표 재원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스님의 추모 달해와 부도탑 제막식을 하게 됐다며 이번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통도사 대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결사의 방향을 제시한 위례 상월선언 무문관 결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불교계 과제를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상월선언 수행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상월선언 무문관 수행의 원만회양을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 서울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월선언 무문관 결사의 중대 고비는 동안고 회양을 한 달 정도 남기고 찾아왔습니다. 새벽녘에 정진 중이던 한 스님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박했던 상황을 무사히 넘긴 뒤 무문관의 정진 열기는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죽더라도 천막 결사의 현장에서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무문관 수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나머지 스님들의 다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9스님을 향해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문관 밖에서 이어지는 외호 대중의 응원의 목소리는 동안고 회양을 원만하게 이끈 절대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남의 거라도 뺏어 먹을 정도로 배고플 때가 많았지만은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지 않느냐.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부 대중 밖에서의 어떤 참 기도 또 야단 법석 그게 절대적이었죠. 상월선언 무문관은 사부대중 가운데 특히 출가 수행자들이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2판과 4판이 함께한 무문관 천막 속에서 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도 미래의 한국 불교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탈종교와 출가자 급감이란 시대적 난제와 함께 청정 수행 가풍을 잇는 일은 이제 사부대중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그 시간을 지켜주면서 중심을 잡아줬던 분이 이제 선원장 스님이었고, 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어떨 때는 응원도 하고, 어떨 적에는 우리 대중들이 바깥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우리가 그 룰을 잘 지켜가야 되지 않겠냐는, 근데 분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할은 또 전원장 스님이 하셨어요. 상월선언에서 지객 소임을 맡았던 호산 스님은 허허벌판 위례 상월선언에 보내준 외호 대중의 응원은 이미 한국 불교의 중흥을 알린 첫걸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석 달 동안 상월선언에 모인 10만 대중과 무문관 울타리에 내걸린 6만 개의 소원 등 하나하나가 무문관 결사의 주인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월선언의 그 결사의 정신을 잘 이제 잊지 않고 녹여내면은 그 상월선언의 결사가 그냥 단 3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앞으로 꽃을 계속 피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사람이 단체가 살다 보면 많은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지 않는 일도 우리가 또 그런 결사의 정신을 가지고 또 극복을 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고 하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불교계 대북교류의 선구자이자 통일운동가인 법타 스님을 만나봅니다.
스님은 30년간 통일운동을 하면서 그동안의 연구와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 불교도 연맹 등 북한 불교의 모든 걸 담은 첫 박사학위 논문을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영천 은혜사 회주 법타 스님을 전영신 정치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네. 스님은 대북 불교 교류의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또 의미 있는 논문을 내셨습니다. 네. 북한의 조불련 조선 불교대연맹을 연구한 첫 박사학위 논문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북한학 박사죠. 네, 첫 스님으로서 첫 북한학 박사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스님이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명색이 30여 년간 통일운동을 하고 네. 또 북한을 방문하고 교류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이제 이번에 종합을 해서 북한의 유일한 종단인 불교종단인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을 네. 골고루 해부를 했죠. 그 역사 뿌리부터 예. 현재의 그 상황까지. 네. 예. 스님께서 이제 처음 북한을 방문하신 게 지난 1989년이시죠?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 그 1989년 7월에 평양 축전이라고 얘기하죠. 네.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우리나라 88 올림픽을 그 버금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계적인 대화를 하면서 건국 39년 만에 처음으로 네. 자기 나라를 세계에 그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러셨군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때 이제 스님으로서 최초로 간 거죠. 그러셨군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 국수 공장도 세우시고 참 많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밥이 통일이다, 밥이 평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수 공장을 하나 지었는데 북한에서는 평양 집중이니까 평양에다 져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이제 고집하고 노력을 해서 바로 그 요새는 사리원시인데 사리원시 망금동인데 이제 과거에는 거기가 사리원시가 아니고 바로 성불사가 있는 군이었어요. 또 그 외에도 뭐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제안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이런 정말 많은 일들 스님께서 해오셨는데 혹시 앞으로 또 더 이루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면 끝으로 어떤 일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현재 한 10년간 우리 못 가보고 뭐 중국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불교대연맹의 발전, 그게 북한불교의 발전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봐서 실천할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역시 북한은 아직도 식량난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되고 또 남북 불교는 외형적으로 하나도 이질성이 없어요. 스님의 바람대로 정말 통일을 위해서 몇 걸음 더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4일 다시 문을 열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며 일요일인 지난 1일에 문을 닫은 지 나흘 만에 재개관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소장한 백자대호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부산시는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13호인 백자대호가 지난달 열린 문화재청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가톨릭 수도사가 수집한 1960년대 남성 홀레복 달령이 돌아왔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은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홀레복 달령을 최근 기증받아 국립민속박물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 모금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으로 사부대중들의 지원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 모두의 업에 의해 생겨났고 그러하기에 함께 이겨내자고 밝혔는데요. 호국과 호민을 실천해온 한국 불교가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야 할 겁니다. 네, 이상으로 3월 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